안녕하십니까, 유비스쿨입니다. 인벤터 작업으로 27번 3D 모델링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물통의 모양을 만들어 볼 텐데, 우선 스케치로 해당하는 평면은 XY 평면을 선택해 주시고 사각형 기능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사각형 형태를 그려주시고, 치수를 보면 한쪽의 길이 방향은 70, 휠 더블 클릭, 이쪽 방향은 50이 되는 사각형의 형태를 먼저 그려주게 됩니다. 스케치 마무리. 해당하는 형상을 보면 138이라고 하는 높이값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전체의 형상을 그리고 위에 해당하는 면은 잘라내기라고 하는 방법으로 잘라서 버리는 과정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출 전체 높이가 148이 되는 형태를 먼저 그려주시고, 다시 한번 스케치에서 곡면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면 R100이 들어가 있고 한쪽은 53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곡면을 따라서 53이라고 하는 값이 따라가는 형태의 이 수입 기능을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케치 기능을 이용해서 XZ 평면을 선택하시고, 해당하는 호로 임의의 위치에 3점 호를 그려주게 됩니다. 치수를 보면 바닥에서 이 끝에까지의 높이가 138로 먼저 만들어 주시고, 수직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이 원점의 위치와 해당하는 선의 위치를 일치를 시켜 주시게 되고, 지금 중심점의 위치도 마찬가지 일치 기능을 주어서 이 수직으로 높이를 맞춰주게 됩니다. 해당하는 곡면의 R값을 100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이 호의 크기가 이 사각형의 크기보다 좀 더 커지면 되어 있습니다. 좀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늘려서 작업의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 너무 크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이 크기를 줄여 주시면 됩니다. 스케치 마무리. 다음은 R53이라고 하는 호를 그려볼 텐데, 작업 평면 기능 중 선을 찍고 끝점을 이용하면 그 선상의 수직인 모서리 선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스케치 기능을 이용해서 다음 평면을 선택해 주시고, 형상 투영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해당하는 포인트를 찍어 주시면 이 호의 끝점에 작업 평면에 모서리 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작업이 되고 나면 호 기능을 이용해서 임의적으로 이와 같이 호의 위치를 일치를 시켜 주시고, 치수 형상으로 R53이라고 하는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구속 조건으로 마찬가지 이 53이 들어가 있는 치수와 이 원점의 위치를 수직으로 맞춰 주시면 이 호의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없이 가운데 정중앙에 놓여 있는 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수입 기능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선이 해당하는 경로를 따라서 곡면의 형상을 만들 수 있게끔 이와 같이 형상을 해줍니다. 그럼 자르기라고 하는 기능 중에 분할 기능 중 이 형상을 잘라내기 기능에 해당하는 곡면을 선택하면 화살표의 방향이 밑으로 가면 밑에 부분이 사라지고 위로 올라가면 위에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화살표의 방향을 위로 하시고 확인하고 누르게 되면 이 위의 형상이 잘라지는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곡면은 가시성을 끄고 작업 평면은 가시성을 꺼서 솔리드 형태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제 지름이 30인 원 기둥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기능 중 XY 평면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 원점 위치에 원의 지름이 30인 원을 그려보고 스케치 마무리 기능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돌출 기능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형상을 결합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148만큼 위로 올리게 되면 해당하는 형태와 같은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평면도에서 보면 R15라고 하는 모서리 값이 있지만 우리는 사각형의 형태로 그렸기 때문에 아직은 각이 진 형태의 모서리 형태가 보이실 겁니다. 못깎기 기능을 이용해서
R15라고 입력을 하시고 해당하는 모서리를 클릭을 해서 이와 같이 둥글기가 들어가 있는 형태의 모서리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모서리가 갖고 있는 17만큼 올라간 위치에 각도가 15도가 들어가 있는 이 형상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 평면을 이용해서도 작업을 할 수 없고 이 모서리 선을 이용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 반지름 15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이 모서리를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럼 우리는 작업 평면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면과 해당하는 면을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중간 평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스케치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 해당하는 평면을 선택을 해주시고 절단 모서리 투영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와 같이 모서리 선을 이용해서 이 끝선의 위치에서 임의적으로 선을 하나 긋고 치수로 바닥에서 이 선의 높이까지가 되는 치수를 17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울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 선에서 이 선의 각도가 15도가 들어가 있어서 이와 같이 형상을 만들어 주시면 이 경사 부분의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스케치 마무리, 돌출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 보면 해당하는 선을 곡면 모드로 변경을 시키고 대칭이 될 수 있게끔 양쪽 방향으로 선택을 한 후에 해당하는 선을 클릭해 주시면 지금처럼 양쪽으로 벌어지는 형태의 이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평면은 가시성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 형태가 총 4군데의 모서리를 갖고 있어서 분할이라고 하는 기능으로는 대칭을 할 수 없어서 대칭 기능을 이용해 돌출 곡면을 XZ 평면으로 대칭을 먼저 해서 평면을 만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대칭 기능을 이용해서 이 돌출된 곡면과 미러의 기능을 선택해서 대칭 평면은 YZ라고 하는 평면을 이용해서 반대편에 넘겨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4군데 모서리가 되고 나면 분할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선택기구를 곡면을 선택해 주시고 화살표가 나가는 방향이 잘리는 방향이라고 했으니 확인하시고 적용, 다시 한번 해당하는 곡면을 선택하고 화살표가 나가는 방향을 확인하시고 적용, 이쪽도 적용, 여기도 화살표 방향 확인하시고 적용. 그럼 이와 같이 작업을 하면 이 돌출 곡면을 이용해서 가시성 끄시고 곡면 숨기기 기능을 선택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미러 곡면은 숨기기 기능을 선택해서 이와 같이 솔리드 영상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속을 파는 작업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속을 파기 전에는 이 모서리에 먼저 못깎기라고 하는 작업을 하고 쉘 기능을 주는 게 수월합니다. 그래서 못깎기 기능을 이용해서 R5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하나, 둘, 셋, 4군데의 모서리를 먼저 선택해서 적용, 바닥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R5가 들어갈 수 있게끔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위에 상단 쪽으로 가보시면 해당하는 모서리도 R5를 입력해 주시고 여기는 R2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로 변경을 해서 이 모서리에 못깎기 값을 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쉘 기능을 이용해 살두께가 2가 될 수 있게끔 2라고 입력해 주시고 해당하는 모서리를 클릭해서 이와 같이 속이 비어있는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검사라고 하는 기능에 단면 기능을 이용해서 이 평면 중 YZ라고 하는 평면을 선택해보고 화살표의 방향이 잘리는 방향이니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적용하고 눌러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속이 비어있는 형태의 물병 형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스윕 기능과 쉘 기능을 이용해서 물병의 형태를 만드는 작업을 해보았고요. 분석 기능을 끄시려면
다시 분석 가시성을 끄시면 원래 형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27번 모델링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